안녕하십니까.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 2부에도 여기를 지키고 있는 인간장 이종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시장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좋으면 좋아서 걱정. 예. 안 좋으면 또 안 좋아서 걱정.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걱정한다고. 예, 걱정을 하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아니, 그럼 걱정 안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아예 안 보고, 예, 주식 안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러면 걱정 안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주식을 안 하게 되면 하고 싶어서 걱정이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걱정은 끊이질 않는데요.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예, 그냥 걱정이 팔자겠거니 하고, 아유, 뭐 언제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살았나, 이러고 사세요.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좀 밀렸는데, 뭐 또 걱정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했듯이, 항상 우리 걱정했잖아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러니까 또 그거의 일환인가 보다. 그냥 이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주말 쉬시고 월요일 맞으세요. 어차피 흔들릴 때 뭐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흔들리고 나서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금방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이런 거에 월요일 날 지금, 그럼 종목 빠지고서,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만약에 그래서 무서워할 종목이라면 그거는 투자를 한 게 아니죠. 예.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무서울 수 있으면. 어떤 분이 그랬죠? 인터뷰 중에 이번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10년 동안 그 주식에 대해서, 10년이었나요? 맞죠? 예, 10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주식이라면 들고 있어서 단 1초라도 그 주식을 보지 말아라. 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에 좀 와닿았어요. 아, 나도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라는 거. 10년 동안인가? 예, 이걸, 예, 그 흔들릴 종목이라면, 다시 말해서, 단 1초라도 그 종목을 보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요일날, 미국 시장 그렇게 돼서 좀 흔들리더라도 너무 막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투자를 해야죠. 투기 말고. 그죠?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는 02786-1022-1023, 02786-1022-1023 두 대의 전화기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울산의 이창희입니다. 이창희. 와,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 중에 이름을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하신 분은 없었어요. 감사해요. 창희. 연세가? 6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하긴 좀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창희님. 창희님은 올해 주식시장이 어떨 것 같으세요? 개인적인 느낌. 전에 신문에 난 걸 들어보면 짝수에는 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짝수에는 안 좋았어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신문에서 그랬어요? 예? 신문에서 그랬어요? 어딘지 몰라도 방송인지 신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확 하나 올라오는 생각이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예. 거기서 그랬다면 올해 시장 좋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데? 네, 올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그래서? 오히려? 좋은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 창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국가스공사. 그래요? 매수가 얼마요? 53,000원에 40%입니다. 아이고, 또요? 대한항공. 네. 33,500원에 20%입니다. 예. 그 다음에 코텍. 예. 15,000원에
20%입니다. 저희 방송은 시청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반장님이 여기저기 좀 다니시다 보니까 그 따라다니다가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요? 예. 최근에는 이제 저희 방송 언제부터 꾸준하게 보셨어요? 그 제가 좀 많이 바쁜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잘 못 보셨구나. 볼 그래요? 때도 있고 그 드물이 볼 때도 있고 처음 보다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가스공사하고 대한항공 포트를 이렇게 해놓으신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걸. 그것은요, 가스공사가 20%만 갖고 있다가 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조금 물을 탔어요. 그래서 40%가 됐고, 그래서 가스공사는 망하지 않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좀 장기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 가스값이 유가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항공 쪽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죠? 네. 그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그걸 제가 왜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물어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방송을 거의 안 보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제 방송에서 이 부분을 몇 번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바로 개인들이 잘못 착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왜 그것도 그러냐면, 대한항공을 살 때도 그 방송에서 어느 방송에서 또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셨구나.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잡아드릴게요. 가스공사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저 개인적인 예. 생각. 예. 네. 하여튼 제가 언어 생활이 조금 아주 예. 그래서 항상 저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방송 볼 때 조마조마하대요.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이상한 소고가 튀어나올까봐 대놓고 얘기할게요. 저는 가스공사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좋게 얘기할 생각 없어요. 빠졌다고. 왜냐? 주식은 좋아질 이유가 있을 때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 있건 빠지건. 그런데 가스공사에 대해서 맞아요. 망하지 않을 회사라는 건 아주 잘 얘기하셨어요. 가스공사 웬만해서 망하겠어요? 망하지 않겠죠. 그죠? 예. 근데 망하지 않는 게 투자의 방법은 아니에요. 망하지 않는 회사라 그래서 그게 투자할 회사는 아니에요. 개인들이 많이 잘못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망하지 않는 게 투자할 회사? 그건 아니죠. 망하지 않을 회사가 아니라 성장할 회사를 찾는 거예요, 투자는. 망하지 않을 회사가 아니라. 망하지 않을 회사한테를 찾는 건 누구냐 하면요, 돈을 빌려주는 데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요. 예. 제가 저 반장님 방송을 좀 들어보면 네. 공부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그래요? 잘 모르다 보니까 그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사서 겨울철 돼가지고 1, 2월 정도 돼서 판다 이런 생각으로 좀 맞아요. 계절별 지금- 이런 주식을 사왔거든요. 지금 창희님이 대한항공하고 가스공사가 다 그런 마인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그래요. 공부시켜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지금까지의 시장의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일부에서 해드렸던 거 혹시 보셨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맞아요. 과거에는요. 창희님 말이 맞았어요. 여름에 사서 겨울에 팔고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게 유가 떨어지면 항공주 올라가고 이게 공식들이었죠. 거의 공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맞을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그게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일부에도 그 얘기했죠. 시장이 뭐 자기가 어떻게 된 건 간에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거같이 이랬으면 이랬고 요랬으면 요랬고 공식같이 외웠던 것들이 지금 안 맞아요. 그거를 감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작년부터 그게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데 이 중요한 구간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나타나는 이거는 보시지 않고 지금 내 종목이 좀 더 빠졌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가 흔히 그러죠. 숲을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숲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지 마시고. 그럼 다 이런 얘기 잘 알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가 어떤 순간에 해당하면 나무만 보지 숲은 절대 안 봐요. 주식은 이렇게 되면요. 주식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 종목이 빨리 올라가면 어머어머 좋아. 내 종목이 빠지면 어떡하지? 아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자꾸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나무만 보는 훈련이 돼요. 그러면 절대 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변화를 감지하느냐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창희님 워낙 투자가 과거에는 잘못된 투자가 아니었어요. 가스공사 여름에 사가지고 겨울에 1, 2월 달에 추우니까 팔고 대한항공 기름값 떨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원료비 들드니까 이제 그럴 때 대한항공 같은 거 항공주 올라가고 굉장히 과거에는 이런 아주 편한 마인드로 주식이 됐었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뭐예요? 가스공사 겨울에 지금 추워지고 있는데 이게 한여름 주가 모습이 나오고 있고 대한항공 기름값은 뭐 사상 초유의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반등 거의 한 번도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과거에는 나올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바로 뭐냐?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로마에 가면 우리가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지금 이제 시장의 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제가 계속 알아채십시오. 그걸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작년부터. 지금 시장의 법이 바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시장의 메커니즘이 바뀌고 있다고. 과거 같은 메커니즘으로 시장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우스갯소리로 신문에서 짝수에는 시장이 약하고 그런 얘기하니까 저는 오히려 확 와닿는데요. 그랬죠. 올해 시장 오히려 좋을 것 같네. 이러고 얘기했죠. 왜? 이제 그게 계속 틀려지고 있어요.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틀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스공사 지금 제가 계속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간단해요. 가스공사가 돈을 확확 벌어야 되냐?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기름이 올라. 예를 들어 기름값이 계속 떨어져. 그러면 가스는 당연히 매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겠죠. 근데 기름값 오를까요? 기름값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기름값이 고유가가 나올까요? 글쎄, 그건 과거에는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중동에서 만약에 전쟁 나고 이러면 기름 값이 당연히 올랐죠. 그때는 기름이 뭐였어요? 혹시 뭐 학교 다닐 때 경제학이나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기름 이외에 사실상 기름이 기업으로 따지면 뭐냐면요. 독과점이었어요. 독과점. 기업으로 따질게요. 기름이 석유가 그때는 독과점이었어. 독과점이 아니라 경쟁 시장에서는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경쟁 시장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석유가 지금 옛날에는 석유 이외엔 쓸 게 없었어. 에너지원이. 요즘은 석유 대신 뭐가 있어요? 막 대체 에너지 말고도 또 있죠. 미국의 쉐일. 그러면 기름값이 고유가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에는 얘 혼자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겠어. 그런데 이제는 얘가 독과점이 아니라 이제는 쉽게 말하면 경쟁시장이야. 그러면 얘가 마음대로 가격 책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가가 올라가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가스공사가 수익원이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전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왜? 전에는 이게 독과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고 하면 당연히 가스 그래 착착해서 기름
그 가격 오르면서 이게 좋아지겠지. 근데 이제는 석유가 독과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경쟁 시장이에요. 왜? 얘 중동에서 올리면 미국에서 셰일가스 오케이 하고 막 팔아먹잖아. 그럼 이제 얘가 그렇게 석유값이 고유가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옛날같이. 그러면 가스공사가 어떻게 수익원이 좋아지겠냐. 에너지원 막 찾고 이러는 거 석유값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야지 막 그 에너지 개발 사업들이 확 눈에 띄겠지. 그런데 석유값이 그렇게 미친 듯이 안 오르는데 에너지 개발 사업이 왜 그렇게 매력적이겠어? 매력적이기 어렵죠. 제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가스공사를 보는 논리는. 왜? 그러니까 저는 매력 없다. 그러니까 투자 안 하겠다. 많이 빠지고 그거를 떠나서 그래서 투자 안 하겠다는 거야. 매력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 반등으로 뭐 요만큼 올라오면 뭐 반장님 그럼 생각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생각 안 바뀔 거예요. 그래도. 뭐 기술적인 반등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그런 걸로 투자를 하진 않아요. 그거는 매매죠. 매매는 할 수 있어요. 매매는 저도 뭐 하니까 가끔씩. 그러니까 매매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투자로 해서는 저는 접근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만약에 돈을 꿔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망할 회사라면 큰일 나지. 근데 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냥 나름대로 기본 장사는 계속 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 꿔주는 대부 뭐 은행이라든지 막 이런 데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런 데서는 그런 걸 찾는 게 맞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투자가. 근데 만약에 망하지 않는 걸로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저는 그 투자 방법은 좀 죄송한데 높은 점수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저라면 전 그냥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거나 뭐 여기서 전 계속 비중 줄여나가겠어요. 예,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희 가스공사. 예,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가스공사 지금 아까 대한항공 차트인데 가스공사 더 하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뭐 기본적으로 반등 좀 나오면은 저는 그냥 매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53,000원 40%. 저는 일단은 비중 계속 줄여나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대한항공도 지금 워낙 기름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반등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항공주들. 여러분들이 지금 항공주 자꾸 그런 개념으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 많이 보시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냥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항공주 오른다는 건 이제 그건 옛날에 맞던 방식이고요. 투자 방식이고 이제 혹시라도 방송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죄송한데 방송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과거에 그런 마인드로 방송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미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맞지 않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지 아닌데 자꾸 개인 투자자 같은 마인드 옛날에 이미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아직도 감지 못하고 그런 걸로 방송을 하는 건 서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을 요즘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항공주는 기름 떨어진다고 해서 오르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항공주는 아직 좀 넘어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항공주가 나오면은 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33,50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항공주도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조금이라도 반등했을 때 그냥 저는 한 2만 뭐 한 7, 8천 원이나 요 정도만 되더라도 2만 한 8, 9천 원 사이만 되더라도 일단은 대한항공은 매도를 하셨으면 아니면은 뭐 10%만이라도 매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텍이에요. 코텍인데 코텍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에 20%예요. 15,000원에 20%인데 코텍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매력적인 지금 사업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코텍도 9,000원대 초반인 중반 깨지면 조금 더 고생할 수도 있는데 글쎄 이제 여기서 돌려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는 돌려 세우지 않으면 좀 고생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텍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는 이것도 일단은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 창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트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서 포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스공사 같은 그런 경우에는 네. 한꺼번에 처분하긴 좀 그러하고. 그렇죠. 네, 분할로. 그러면 요즘은 그게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근데 죄송한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송은 뭐 이런 거를 상담을 해드리는 거지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말고 다른 방송들이 이렇게 종목에 대한 선정 이런 것들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방송들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성격이 상담까지가 저희 방송의 그 성격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 방송의 성격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건 조금 자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방송 통해서 또 이렇게 보시면서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하는 MTN 이 반장의 주식 프로그램,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세요. 02786-1022, 1023, 02786-1022, 1023 두 대의 전화기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공부 요즘 시켜드리는 걸 참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들, 부분 열심히 저도 노력해서 더 많이 공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올해 첫 찾아가는 이반장 강연회를 합니다. 예, 경기도 광명입니다. 광명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 평생학습원 2층 공연장에서 오후 2시부터 하는데요. 지금 연초에 지금 여러분들 시장 방향성을 개인들이 거의 다 잃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거 몇 년 전에 막 이런 마인드들, 물론 그런 마인드가 뭐 다 틀린다는 게 아니라 과거 마인드 중에 받을 거는 받고 버릴 거는 버려야 돼요. 과거의 어떤 경험 중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려내시지 못해요.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얻어야 될 건 얻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연초에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올 1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흐름, 숲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23일 광주에서 합니다.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광주 상공회에서 지하 1층에서 하는데 시간은 1시 반입니다. 예,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분당에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이지원님. 예. 예, 연세가? 50대 후반. 그래요? 주식 경력은요? 한 20년 정도 됐어요. 어우, 내공이 아주 오래되셨네. 예. 그래요. 우리 지원님 이렇게 좀 오래 주식하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신가? 그 연우. 연우요? 예. 연우, 김연우 씨가 참 노래 잘하죠. 그죠? 예, 매수가 얼마세요? 예, 여기 36,900원에 30%. 예. 그 다음에 한솔 테크닉스. 네. 24,150원에 20%. 네. 그 다음에 효성 ITX. 네. 14,100원에 20%. 예. 현대 EP. 예. 1,200원에 15%. 이렇게. 예. 다른 분들이 다 알만한 주식들을 갖고 계시는데 연우라는 주식이 제일 생소한 주식이네요. 네, 이번에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 예, 이 연우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 화장품 그 용기 네. 그거 만드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연우라는 주식을 갖고 계시는구나. 30%씩이나. 이거 30% 사는 거 보니까 제일 비중을 의미 있게 두셨는데, 네. 왜 이렇게 비중이 의미 있게 두셨어요? 대부분 그 신규 상장된 종목들 보면, 네. 처음에 이제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예. 대부분 한 2배 정도 가는 종목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연우가 요즘 그 화장품 그 산업도 좀 괜찮고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그 신규 상장대로의 그 주가 흐름도 좋은 것 같아서 그러셨구나. 제 생각에는 한 2배 정도 바라보고서 한 5만 원대까지 예상을 하고선 이렇게 좀 담아봤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반장님은 어떤 그 고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혹시 제가 일부에서 신규 상장 패턴 이야기했던 거 보셨어요? 상당? 예. 그래요. 이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은 신규 상장의 패턴이 있어요.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솔직히 뭐 좋아서 주가가 이 신규 상장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이 회사가 좋으니까 꼭 가야 된다, 안 좋으니까 못 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신규 상장 패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그거에 의한 움직임이 많아요. 그런데 그 회사 본질에 의한 움직임이. 근데 신규 상장에서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꽤 신규 상장 패턴의 범위를 벗어나질 않아요, 거의.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연우라는 회사 맞아요. 화장품 케이스. 특히나 이 회사가 강점 갖고 있는 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건데 집에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화장품 갖고 계시면 튜브 같은 거 있죠, 튜브. 네, 이렇게 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 손 오일 같은 것도 이렇게 펌프 이렇게 칙칙해가지고 쓰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어서 이 연우라는 회사가 거의 우리나라 탑이에요. 예.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도 꽤 되고 이 회사가 상당히 매력 있는 회사예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서 우리나라만의 매출,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그 유명한 회사들하고도 상당히 많이 이걸 하고 있어요. 계약 관계를. 그래서 연우라는 회사 저도 상장할 때 좀 되게 유심 있게 봤어요. 야, 이 회사 글쎄 이 회사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근데 그때 상장할 때가 개별주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좀 이 회사가 혹시 그거에 영향을 받을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본질적인 걸로 본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연우라는 회사 저도 괜찮게 보는 회사예요. 이 회사. 나름대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규 상장 패턴이라고 저는 봐요. 신규 상장한 주식들은. 근데 보시면 신규 상장 패턴 중에 이 패턴은 일단은 좋은 패턴이에요. 보세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규 상장 하다가 요 매수가 약간 떨어지진 않았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살짝 내려왔는데 내려왔을 때도 보세요. 어디서 올라가나? 신규 상장한 저가 근처에서 다시 반등을 하죠. 이거는 계속 좋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지금 신규 상장한 가격 이제 그 위에서 보세요. 요번에 조정이 바로 신규 상장했던 날 최고가 있죠. 종가. 그 위에서 딱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 신규 상장 패턴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요. 나무랄 때는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앞으로 얼마 5만 원까지 본다. 이거 만약에 가게 되면 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5만 원이 그렇게 무리한데요. 이거 아니에요.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5만 원까지 보셨다라고 한다면 근데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요런 데서 저항받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항받고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럼 그때 파셔도 돼요. 신규 상장 패턴은 대응할 시간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신규 상장 패턴을 잘 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부시켜드리고 하는 이유가 신규 상장 패턴을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요. 자기가 충분히 대응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줘요. 신규 상장 패턴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혹시라도 저항을 받고 빠지는 것 같다. 그럼 팔면 돼요. 그랬다가 다시 뚫어내는 것 같다. 그러면 왜? 걔는 신규 상장 패턴으로 다시 좋은 패턴에서 고가를 향해 가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 여기를 뚫는다는 소리는요. 신규 상장 패턴에서 고가를 확인하러 가는 패턴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짜 얼마까지 올라갈지 또 모르거든요. 그럼 그땐 또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신규 상장 패턴을 제가 잘 아십시오 하는 게 그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신규 상장에서 계속 좋은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뭐 내용이 뭐 튜브 뭐 이런 화장품 뭐 해외 우리나라 말고도 해외 쪽에 많은 뭐 매출처를 갖고 있고 이런 매력적인 부분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패턴상 얘는 지금 더 가는 패턴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아직은 홀딩을 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5만 원까지도 제가 봤을 때 가면은 충분히 뭐 그 이상도 무리는 없어요. 가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우리 지원님이 이거 가져가시겠다는 거에 저는 굳이 이거 아닌데요. 이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은 아직 매력적인 신규 상장에서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홀딩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궁금증 풀리셨나요? 예. 예.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혹시라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여기 이 가격 있죠. 여기 36,000원 보이시나요? 36,000원 네. 여기 5만 여기 36,000원 정도 여기를 깨게 되면 얘는 다시 한번 이 저가 근처까지 내려올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얘는 만약에 그 가격을 깨면 다시 저가 근처까지 내려오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깨면은 그때 손절을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굳이 2만 7, 8천 원, 6천 원, 7, 8천 원 여기까지 내려올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굳이 거기서 버티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 패턴은 그래서 좀 편한 거예요. 매매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한솔테크인데요. 한솔테크 같은 경우에 24,150원 20%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다가 요번 주 특히나 1월 들어와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12월까지는 상당히 진짜 이거 이거 완전히 따로 시장의 분위기하고 따로 놀았어요, 얘는. 그랬는데 1월 들어와서 이제 매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등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반등을 못 해주고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손절 라인 드릴게요. 근데 이게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게 지금 한솔테크닉스가 태양광 발전기 모듈 생산 네네네. 그쪽에 그 사업성 같은 걸 바라보고 예.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이 한솔테크닉스가 제가 사실은 이게 좀 10,000원대에서 했다가 좀 이익을 보고서 팔았는데 예. 그다음 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정을 좀 받기를 좀 바랐다가 이제 했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 조정도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매수를 좀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종목이 예. 이 산업이 성장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접어든 건지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한솔테크가 이렇게 작년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가 좀 더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고서 했었는데 솔직히 한솔테크 제가 봤을 때 예. 여기서부터 밀려도 한솔테크는 자기 밥값은 다 했다고 봐요. 저는. 왜냐? 한솔테크가 10,000원부터 올라왔거든요. 30,000원까지. 한솔테크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상 올라온 거거든요. 삼성의 베트남 그쪽도 있었지만 그 어떤 성장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으니까 얘가 10,000원부터 30,000원까지 2만 원 이상 2만 원을 올라왔지. 만약에 그거 아니면 한솔테크는 그렇게 가벼운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솔테크가 계속 더 가야 된다. 글쎄요. 저는 솔직히 그거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조정 받는 게 요즘 시장과 전체적인 시장과 연동돼서 이게 떨어지는 건지 그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솔테크 여기서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예, 저는 왜냐면 한솔테크에 이 정도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면 한솔테크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더 작용할 부분이 많이 남았을까라는 건 저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예요. 전 그럴 때는 저는 그 주식은 접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지금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21,500원 손절가 드리는 이유도 그거 깨지면 손절 치시는 게 어떨까. 예, 일단 그게 리스크 관리상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성장성에 있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주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좀 그래요. 그리고 효성 ITX고요. 14,100원인데요. 14,100원 효성 ITX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횡보하면 좀 그래요. 이제는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횡보 더 이상
못 해주고 12,000원 밀리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실망 매물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주봉상으로 보면은 그 14,000, 5,000대 요때 항상 지지하고서 예, 안정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갔는데. 아직은 볼 때예요. 아직은 맞아요. 네. 아직은 보실 때 맞고요. 12,000원 근데 깨지면 요거는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아마 뭐 고기까지도 안 기다리시고 먼저 손절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예, 지금은 기다리는 구간은 맞아요. 지금은 뭐 어떻게 움직이는 구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현대IP인데요. 현대IP 같은 경우에 15% 1,200원인데요. 현대I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다가 요번 올해 들어와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현대IP도 지금 이제는 돌려 세워야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못 돌려 세우고 8,700~800원 여기 한 9,000원 선 보이시죠? 종가 기준으로 8,800원에서 9,000원 깨지면 저는 손절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돌려 세워야 되는데 얘는 지금 돌려 세워야 되는 타이밍을 다 놓쳤고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던 주식이 이제 조정을 받고 돌려 세워야 되는 구간들을 놓치고 나면 그 다음은 좀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 정도에서는 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가니까 깨면. 근데 그 전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낫고요.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하여튼 올해 1년 동안 좋은 투자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투자 성과 잘 내실 것 같아요, 지원님은.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잡고 하시면 좋은 투자 성과 내실 것 같습니다. 그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장님도 건강하시고. 아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만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빨리 상담하면 되겠다. 예, 빨리 전화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예.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청주의 임숙이에요. 청주의 임숙. 임숙님, 연세가? 예. 그래요, 주식경. 그냥, 바로 그냥 종목 받을게요. 어떤 종목 네. 갖고 계세요? 아, 심택이요. 심택. 아, 심택이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네, 8,121원에 50%. 50%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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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나요? 예. 네. 페노션이요. 매수가 얼마요? 4,140원에 40%요. 또요? 있어요? 근데, 저기, 반장님, 이거 40%인데, 예. 어제 그냥 종가로 10%를 그냥 손절을 해서 매도를 했어요. 줄였어요, 좀. 그러니까 50%에서 40%가 된 거야? 아니죠. 40%에서 이제 30%가 30%, 된 예, 거예요. 또요? 네, 저기 영진약품이 2,380원에 10%요. 10%? 잠깐만요. 제가 한번 좀 문제가 있는 포트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할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초보예요, 초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네. 임숙님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주식 투자 지금 하지 마세요. 초보시라 그랬죠? 지금 하지 네.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임숙님 지금 네. 임숙님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에 많이 비유를 해서 하는데 운전면허 땄다고 바로 운전 시작하면은 큰일 나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뭐 시내 주행도 더 연습하고 그러고 나서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제대로 운전해야죠. 마찬가지 임숙님 죄송한데 지금 포트 이거 선정하고 비중 선정하는 거 제가 딱 봤는데요. 임숙님 이렇게 하다가는요. 계좌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계좌 다 말아먹는 거 시간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임숙님이 죄송한데 지금 아직 주식 투자하셔야 주식 투자를 할 상황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도 돼 있고 그래도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래요, 뭐 내 돈 갖고 자기가 하느냐 뭐 그렇게 되면 할 말은 없죠. 근데 그거는 투자로 성공하려는 건 의지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심심풀이로 뭐 그냥 뭐 시간 때우기 하겠다. 그러면 상관없죠. 뭐 돈 따는 거하고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수익을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으면.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임수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택도 지금 8,100원인데 50%. 예, 그리고 펜오션은 더군다나 종목 선정을 펜오션을 들어갔다는 건 전 아무리 봐도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는. 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해고본 게 뭐고 잘못된 것 같아서 이 반장님이 이제 저기대로 따라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종목 선정 자체가 펜오션을 선정했다는 건 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지금 임수님이 접근하실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 그 뭐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편해요. 제가 그 흔히 이런 얘기 하는데 남자분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거 비유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사격하면 우리가 0.4격이라 그래요. 사격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가라 사격이라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뭐냐면 이렇게 이 가늠자가 이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현재 이 총의 가늠자가 나하고 어떻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0.4격이라는 걸 해서 몇 발 이렇게 쏴요. 그래서 오히려 0.4격이 일로 많이 몰리는 사람들이나 이로 한쪽으로 많이 몰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준 잡기가 더 쉬워요. 왜냐? 이거 우리가 그 크랙 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다 0.4격이 들어가 있다. 그럼 얘는 지금 일로 그 총이 5조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몇 바퀴 이렇게 크랭크 축을 돌리면 정확히 일로 들어가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0.4격이 전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조정해서 일로 가게 하면 돼.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0.4격을 했는데 막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디로 5조준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뭐 크랭크 축을 해줄 수가 없어. 왜? 지금 이게 어디로 잘못되어 있는지를 잡을 수가 없거든. 마찬가지로 임승민 같은 스타일은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 지금 정확히 잘못되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정확히 잘못되어 있다는 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럼 오히려 새로 시작하기가 더 편해요. 왜? 인정할 수가 있거든. 지금 전혀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임승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저도 잘못된 것 같아갖고. 예, 그래서 그때 지금 죄송한데 임승님,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승님 그 뭐 심택이라든지 무슨 뭐 펜오션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비중 있는데 심택도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지금 더 이상 못 올라오면 여기서 만약에 5,500원 깨지잖아요. 이거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신비상 패턴에서. 그리고 얘네 아무리 그래도 뭐 다른 거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반도체 PCB예요. 반도체 PCB는 반도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반도체 대형 반도체들은 이제 안 좋아요. 그런데 반도체 중에 부품 같은 애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좋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걸 해야 하는데 반도체형 얘는 PCB거든. 반도체형 PCB는 별로예요. 얘는 앞으로도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등해주면 무조건 다 팔아버리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현금화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 펜오션도 마찬가지야. 펜오션도 지금 이거 이렇게 뭐 10% 아니야. 그냥 다 파세요. 올라오더라도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개인들이 이거 함부로 이렇게 대응하실 종목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먼저 현금화 그냥 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 영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임승님은 지금 종목 하나를 가지고 이게 이래서요, 이게 이래서요, 이게 이렇고요. 이걸 지금 설명드릴 게 필요가 없어요. 일단 임승님 같은 경우에 먼저 현금화를 다시 시키는 게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그 주식 가지고 주식 아직 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내가 모의 투자를 해보거나 뭐 어떤 그 모의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연구해봐서 좀 읽어보고 이게 느낌이 있는데 아니다 이거 좀 너무 과열되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나름대로 치열하게 혼자 생각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모의 투자를 계속 좀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잡히느냐 그리고 나서 시작하세요. 근데 지금 이게 이거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예, 반장님. 예. 제가 초보라서 이게 신택도 증권이사분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분 얘기를 듣고 하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제가 그분 몰라서 제가 뭐 그분 함부로 평가는 못 하는데 일단은 지금 임승님 뭐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임승님이 먼저 하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니야. 아시겠죠? 지금은 주식 하실 때 아니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일 때 뭐 매도 이런 건 예,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가 없고 그냥 무조건. 예, 괜히 그거 하다가 잘못되면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장기를 들고 가도 그런
저기가 나오는 거예요? 장기로 들고 가면 뭐 답 있어요? 대응하실 수 있어요? 혼자? 그죠? 답 없어요. 혼자. 아니, 청주 사는 게 심택이라는 회사는 그냥 회사는 좀 탄탄하다고 해서. 아, 거기 아마 그 회사 정문하고 계단이 탄탄할 거예요. 그건 아니니까, 예, 매력 그렇게 있는 회사는 아니니까, 예, 그 십택홀딩스하고 했는데 인적 부달, 얘네 아무리 뭐 자기네가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얘네 반도체 PCB예요. 반도체 PCB 잘 되긴 그렇게 뭐 반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요. 일단 먼저 현금 먼저요. 바로 스피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오늘은 광명 갑니다. 광명, 예, 철산동 평생학습원 가니까요. 광명 평생학습원 2층, 예, 2시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초에 여러분들 막 헤매고 계세요, 시장. 근데 올해 어떻게 지금 시장 대응해 큰 흐름에서 숲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예, 이럴 때 방향 잃어버리면 이제 올해 힘들어집니다. 예, 좋아요. 바로 스피드 상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두산입니다. 두산이 어저께, 예, 두산 인프라코의 그 공작기계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막 타면서 어저께 두산그룹주가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이건 좀 너무 과대하게, 예, 확대 해석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제가 봐도. 그래서 11만 6천 원에 15%인데요. 아직 여기서는 조금 더 들고 계세요. 그런데 두산도 마찬가지로 이거 한 8만 한 2, 3천 원, 8만 원에서 8만 2, 3천 원 정도 되면요. 일단 현금화 해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두산, 예, 의외로 길어질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대림비엔코입니다. 예, 대림비엔코.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은, 작년에 참 예, 많이 했던 주식이죠. 예, 여러분들 뭐 대림비엔코 뭔지 아실 거예요. 목욕용품하고 뭐 변기도 만들고 막 아주, 예, 그죠? 근데 이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에 요번 주에 조금 반등의 기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얘는 손절 라인 드릴게요. 얘는 만약에 여기 11,000원 보이시나요? 11,000원이 깨지면 얘는 손절 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11,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이건 다시, 예, 물론 이 저가권까지 한번 보는 걸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11,000원 깨지면 얘는 손절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쪽. 예, KT뮤직입니다. 예, 이번에 특히 로엔 때문에 이쪽 관련들이 다 이번 주에 좀 그랬는데, 일단 KT뮤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KT뮤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좀 뒤로 빠져있는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업종에서 앞으로 나와 있는 주식이냐, 뒤로 빠져있는 주식이냐,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빠져있는 주식은 당분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100원인데요. 20%인데 요거는 그냥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현금화를 해주십시오. 이거 올해가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 종목. LG화학입니다. 실제로 대형주 중에 안심하고 그나마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얘는. 그래서 이건 조정이 나와서 뭐 혹시 밀리거나 뭐 하더라도 27만 원인데요. 요 정도 비중이면 그냥 좀 전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면. 그러니까 요거는, 예, 계속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 루멘스입니다. 루멘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이제 바닥에서 이거 보면은, 야, 이게 대바닥하고 싹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보신 분들 많은데요. 근데 저는 루멘스 길게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6,500원 30%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가격 근처에서는 얘는 그냥 매도를 해 조금 더 반등하다가 이제 여기서 어디 주춤주춤하는 구간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빠지게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빠질 때 같이 쫙 반등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주식들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약간 올라와서 주춤주춤하면 거기서 현금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여러분들. 춥습니다. 이번 주도 추운데 다음 주엔 더 춥대요. 이제 좀 겨울다운 겨울이 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월요일날 과연 미국 시장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만약에 흔들리고 나서 주 후반으로 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갭 월요일 나오는데 갭 메꾸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아니면 수목주 그럼 오히려 더 위기가 단기간에 기회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항상 모릅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요. 지금 이제 연초에 차라리 이렇게 흔들면 연말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